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25평과 33평 중에 누가 더 인기가 많을지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1,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가구에서도 증가를 하고 또 젊은 층도 증가를 하는데 한 2년 전 데이터가 한 65% 됐었으니까 지금은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5년 정도 전쯤에 이 부동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다가 그 강사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도 유럽처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 2인 가구가 70%, 80%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전혀 안 믿었습니다. 무슨 뭐 3, 4인 가구가 훨씬 많은데 1, 2인 가구가 뭐 7, 80%야. 그랬는데 벌써 그런 날이 도래를 했죠. 자, 어쨌든 1, 2인 가구의 비율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소형평수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은 건설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다 그러면 공급은 그 수요에 맞춰서 계속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인 가구 많아지니까 소형 무조건 사야지라는 하는 답변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요. 건설을 하는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1, 2인 가구 많아지니까 이들을 상대로 분양을 하게 되면 경제적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매수를 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큰 이익을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작은 규모의 어떤 원룸 1.5로 이런 것들은 입지가 아주 좋거나 내지는 아파트로 변모하는 정비구역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 1, 2인 가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입지에 따른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성수동의 트리마제 같은 거라든가 거기는 거의 가격이 10억을 넘어섰고요. 실평수가 한 8평 남짓 됩니다. 그리고 잠실동의 리센치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비슷한 평수인데 거의 10억 하고 있고 역삼의 현대 아이파크 이런 것들도 뭐 한 8억 뭐 이 정도 하기 때문에 다 원룸형인데 거의 10억이라면 사실 아직도 엄청난 돈인데 그 정도의 가격 가치를 대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걔네들은 다 입지가 너무나 좋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꽤 괜찮은 동네에서도 뭐 1억대 초반인 경우들도 많고요. 약간만 벗어나게 되면 1억 미만짜리도 물건이 많습니다. 그게 1, 2인 가구가 많은데 왜 그 정도 가격밖에 못 하겠습니까? 그만큼 공급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입지가 좋은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주제 25평과 33평 중에 어떤 것이 더 인기가 높을까? 25평은 자녀 있는 부부가 선택하는 첫 번째 사이즈인 경우가 많죠. 요즘은 25평이 정말로 잘 나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가 기본이고 발코니도 확장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전용은 18평이지만 실평수는 한 3평 정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40대가 됐습니다. 30대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이 생기면 33평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규모의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요. 더 열심히 일해서 추가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33평을 팔고 43평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33평에서 안정적인 여유 자금이 생겼다고 하게 되면은 평형에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지로 지역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보는 평수가 25평과 33평인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이 인기가 더 좋을까? 이거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특정 평수가 완벽하게 더 좋아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인 경우 강남 같은 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강남에 33평을 살고 있어요. 자금을 더 모았어. 그러면 강남을 팔고 다른 데로 갈아타기를 할까요? 강남 팔아서 어딜 갑니까?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이 좋은 동네라면 지역을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평수의 상향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나 서초나 뭐 송파, 용산 이런 지역은 대형 평수가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대형 평수가 인기 있어요. 이런 특정 지역, 좋은 지역에서는 대형 평수가 매우 인기가 클 겁니다. 역세권 주변은 25평, 33평 강세가 더 두드러지겠죠. 왜냐하면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니까 역세권을 찾았겠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부터 40대 층의 젊은 층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자금 여유가 많진 않겠죠. 그러니까 큰 평수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역세권에서는 20, 30평대가 좀 더 인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상 확률적으로 보면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의 평당 가격을 계산해 보면 20, 30평대가 40, 50평대보다 가격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대형 평수의 어떤 명목 금액은 당연히 높고 평당 가격이 높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 것과는 약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1, 2인 가구 수요가 많아지면서 얼핏 보면 25평이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나 수요와 공급 양쪽을 모두 고려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 1, 2인 가구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소형 평수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럼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힌트는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당연히 공급자는 25평이 인기가 많으니 25평을 집중적으로 짓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25평을 많이 짓게 되고 33평의 공급 비중이 줄어들겠죠. 부동산 가격 상승 사이클 패턴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파트 가격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해는 많이 올랐다가, 어떤 해는 잘 안 올랐다가, 어떤 해는 떨어졌다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수급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자, 수요가 많아요. 공급을 해. 근데 공급을 하게 되는데 3년 정도 텀이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하는데 계속 올라. 근데 3년 전에 공급했던 것이 왕창이야.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중국 물량이 확 터져요. 그러니까 수요가 수요보다 훨씬 많이 지었어. 가격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죠. 꺾여. 야, 더 이상 짓지면 안 져야겠다. 안 져요. 이제 수요가 꺾이는데 미분양 다 털었어. 털어다가 이제 다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데 미분양 다 털었으니까 수요가 다시 올라가려는데 공급은 준비가 안 돼 있죠. 야, 빨리빨리 준비해. 그리고 또 3년 걸려. 그러니까 또 그 사이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 올라갔다, 조정받았다. 이게 어떤 수급을 매년 5만 수요가 있으면 5만 채 공급, 6만 수요가 있으면 6만 채 공급.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확률로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되는 거는 수급 밸런스가 안 맞는 건데 25평, 33평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25평이 인기가 많다. 20평을 많이 줘. 그럼 어느 순간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돼. 그런데 33평은 25평보다 수요가 적다고 하더라도 너무 안 지었어. 그래서 오히려 수요가 초과야. 그러니까 25평이 수요가 훨씬 많지만 실질적으로 공급까지 대비한 수급량을 봤을 때는 오히려 33평이 공급이 부족이고 25평은 공급이 더 많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25평 수요, 33평 수요, 25평 공급이 더 많네. 33평 공급, 수요가 더 많네. 그래서 어떤 특정 평형대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지역일수록 34평, 40평, 50평대 이러한 중대형 평수가 인기가 클 것이고 상대적으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못 사는 동네일수록 작은 평수의 인기가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시는 지역이 혹은 실거주로 고려하시는 지역이 객관적으로 평균 이상이다. 그러면 30평대로 가시고요. 평균 이하다. 그러면은 25평을 선택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이나마 더 유리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